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완벽한 주장을 만드는 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전문 서적입니다. 네, 이게 건설 클레임, 그러니까 공사 중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좀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막상 파고들어 보니까 이게 단순히 건설 현장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 일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네, 뭐 불량품을 환불받거나 직장에서 예산을 따내거나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논리적인 주장의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아, 그렇죠. 내가 왜 옳고 무엇을 근거로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가.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관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의 핵심인 4가지 요소를 통해 여러분의 주장을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무장시키는 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료에서는 이 방법을 아주 기억하기 쉬운 약자로 정리를 하는데요. 바로 CEES입니다. CEES요? 네. 원인, cause, 결과, effect, 권리, entitlement, 그리고 입증, substantiation. 이 4가지의 앞글자를 딴 거죠. 아, CEES. 원인, 결과, 권리, 입증. 네. 이 4가지 기둥이 서로 맞물려서 어떻게 견고한 주장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하나씩 조립해 보겠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되게 논리적인데요? 마치 건물을 짓는 4개의 기둥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간단한 기본 원칙을 놓쳐서 타당한 주장인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그럼 그 시나리오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어떤 상황인가요? 네,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비비오 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비비오 건설이요? 네, 이 회사가 85채의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2010년 2월 1일에 발주처가 고용한 다른 회사, 인프라 업체가 있었거든요. 아, 다른 회사가요? 네, 이 업체가 갑자기 비비오 건설이 한창 작업 중이던 6채의 주택으로 가는 유일한 진입로를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유일한 진입로를? 네, 그리고 9일이 지난 2월 9일에 공사를 마쳤죠. 길은 9일 동안 완전히 막혔고요. 이야... 그래서 기비오 건설은 이것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가 9일 늦어졌으니 공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와... 9일 동안 유일한 길이 막혔다니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 사례의 CSES 프레임워크를 한번 적용해보죠. 네, 첫 번째 기동, 원인, cause. 자료를 보니까 원인은 아주 간단하고 사실적인 진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여기서 원인은 그냥 인프라 업체가 2월 1일부터 9일까지 도로를 파서 진입로를 막았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아, 그게 끝인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딱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간단한 사실조차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길이 막혔어요 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그걸 증명할 무언가를 바로 제시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즉각적인 입증이라고 표현해요. 즉각적인 입증이요? 네. 예를 들어 도로가 막힌 첫날 바로 감독관에게 오늘부터 이러이러한 이유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해졌음을 알립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는 거죠. 아예 기록으로 남기는 거군요. 그리고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고요. 나중에 공사가 재개되면 그 날짜가 명시된 회의록 같은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와, 처음부터 그런 일 없었다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그냥 쐐기를 박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철저하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해결해야지 하고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이메일 보내고 사진 찍어서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 자체가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깨져서 왔을 때 상자를 열자마자 사진부터 찍어두는 거랑 똑같은 이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제가 본 안타까운 사례 중에 현장 관리자가 너무 바빠서 사진 한 장을 안 찍어뒀어요. 아이고. 몇 주 뒤에 발주처에서 우리는 그런 지시 한 적 없고 잠깐 자재 쌓아둔 것 아니었냐고 발뺌하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와. 결국 수억 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값이 수억 원이었던 셈이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동 원인은 명백한 사실과 그 즉시 확보한 증거로 세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작 9일 길 막혔다고 수백억짜리 프로젝트 전체가 9일 늦어졌다고 주장하는 건 듣는 입장에선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두 번째 기둥인 결과, 이펙트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죠? 바로 그 의심, 정말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라는 그 의심을 깨부수는 게 결과 파트의 핵심이에요. 주장은 그래서 일이 9일 늦어졌습니다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왜 9일이 지연되었는지 그 연쇄 반응의 과정을 마치 영화처럼 보여줘야 해요. 연쇄 반응이요? 네. 자료의 비비오 건설 사례를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로가 막혀 레미콘 차량이 들어오지 못했다. 네. 그래서 38호 주택에 콘크리트 타설을 못했다. 또 크레인이 들어오지 못해서 44호 주택의 1층 바닥빔을 설치하지 못했다.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은 6채 주택의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중단되었는지를 일일이 기술하는 겁니다. 도로 처단이라는 원인이 특정 작업 중단이라는 1차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체가 85채인데 겨우 6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 6채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멈춰 서야 하죠? 나머지 79채 작업을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주장의 성패를 가르는 곳입니다. 비비고 건설이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네. 자료를 보면 이 6채의 주택이 공교롭게도 전체 프로젝트의 결정적 공정 위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결정적 공정이요? 그게 뭔가요?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프로젝트 전체를 여러 줄의 도미노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미노요? 네. 어떤 줄은 짧아서 넘어져도 금방 끝나지만 어떤 줄은 굉장히 길어서 전체 도미노가 다 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 가장 긴 줄이 바로 결정적 공정이에요. 즉, 이 줄 위에 있는 도미노 하나가 늦게 넘어지면 전체 세트가 끝나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이 6채의 주택공사가 바로 그 가장 긴 도미노 줄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79채 주택공사는 약간 짧은 도미노 줄이라서 거기서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지만 네, 맞습니다. 하필이면 이 6채는 전체 완공 날짜와 직결된 가장 시간이 빡빡한 작업 라인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비오 건설은 원래 계획했던 공정표랑 이번 도로 차단 사건으로 인해 변경된 공정표,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시각적으로요? 네. 보시다시피 다른 작업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결정적 공정 위에 이 6개 주택 작업이 9일 멈추면서 프로젝트의 최종 완료일도 정확히 9일 뒤로 밀렸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죠. 와, 이건 더 이상 주장이 아니라 그냥 분석 결과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인, 결과, 두 개의 기둥이 세워졌네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아직 가장 중요한 기둥이 빠졌습니다. 또 있어요? 네, 바로 세 번째, 권리, 엔타이틀먼트입니다. 권리요?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당신은 나에게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는 법적 계약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건 계약서로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계약이란 게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까를 미리 정해두는 약속이거든요. 네네. 만약 계약서의 시공사는 현장의 다른 업체들과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조율할 책임이 있다, 이런 조항이라도 있었다면 비비오 건설의 주장은 아주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 사례의 계약서에는 비비오 건설에게 아주 유리한 조항이 있었어요. 자료에 나온 그 FIDIX 1999년판 계약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잠깐, 그 FIDIX 계약서라는 게 뭔가요? 어떤 특별한 종류의 계약서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FIDX는 국제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맹의 약자인데요. 네. 여기서 만든 표준 계약서 양식을 보통 FIDX 계약서라고 불러요. 국제 건설 프로젝트에서 널리 쓰이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표준 양식이군요. 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조항을 근거로 삼을지 예측하기가 비교적 쉽고 주장의 설득력도 높아지죠. 우리끼리만 아는 규칙이 아니라 국제 표준을 따랐다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그 글로벌 스탠다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네, 자료에서 찾아낸 조항은 제8.4조 2항입니다. 8.4조 2항? 여기에는 발주처, 발주처의 직원 또는 현장의 다른 계약자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지연, 방해,
대해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와, 이번 도로 차단 사건은 발주처가 고용한 다른 계약자로 인해 발생한 방해에 정확히 해당되죠. 와, 이건 뭐 거의 맞춤 조항이네요. 이 조항을 찾아서 제시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 느낌인데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실용적인 팁을 줍니다. 어떤 팁이죠? 주장 서류에 그냥 8.4조 2항에 따름이라고만 쓰지 말고 해당 조항의 원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라는 거예요. 아, 내용을 통째로요? 네. 검토하는 사람이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뒤져보게 만드는 수고를 덜어주고 또 우리가 계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쓰여있는 그대로를 근거로 삼았다는 신뢰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곧 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이건 마치 가게에서 환불을 요청할 때 그냥 환불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 뒤에 적힌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 환불 가능이라는 문구를 손가락으로 짚어주면서 말하는 것과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단순히 공사기간 연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또 있나요? 네. 9일간 일을 못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예를 들어 현장 관리비나 장비 임대료 같은 연장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발주처가 공사가 늦어졌으니 위약금을 내라 라고 하는 지연 위약금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도 합니다. 와, 하나의 조항이 창과 방패 효과를 동시에 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둥까지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입증, substantiation이네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원인을 말할 때도 증거 얘기를 했고 결과를 말할 때도 공정표라는 증거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입증에 대해 이야기해온 것 같은데 왜 이걸 굳이 마지막에 따로 떼어서 강조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증거들을 주장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입증이라는 마지막 단계는 흩어져 있는 증거 구술들을 모아서 이 증거는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꿰어주는 마지막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이 지문은 피고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장에 꼬리표처럼 증거를 하나하나 붙여주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BBB 건설의 사례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도로가 2월 1일부터 9일까지 차단됐다는 주장 옆에는 네. 증거 1, 감독관에게 보낸 공문, 부록 B, 현장 사진 모음이라고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죠. 아하. 9일에 공사가 재개됐다는 주장 옆에는 증거 2, 현장 회의록을 붙이고요. 네. 사건 당일 각 주택의 공사 진행 상황은 이러했다는 주장에는 증거 3, 1일 현장 보고서를, 다른 진입로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부록 B, 표시된 현장 도면을 붙여주는 식이죠. 자료에서 각주나 부록을 활용해서 증거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조언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본문의 논리적인 흐름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여기 있으니 의심나면 확인해 보세요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세련된 방식 같아요. 모든 장치가 검토하는 사람의 편의를 돕고 신뢰를 주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사건과 동시대의 기록의 중요성이에요. 사건과 동시대의 기록. 말이 좀 어렵지만 느낌은 오네요. 네, 문제가 터진 바로 그 순간에 만들어진 기록이란 뜻이죠. 맞습니다. 이미 흙으로 다시 메워진 도로를 몇 주 뒤에 가서 사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터진 바로 그 순간에 남긴 사진, 이메일, 회의록만이 진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잘 준비된 주장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꼼꼼한 기록 관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볼까요? CEIS 프레임워크. 무슨 일이 있었는가? 원인.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가 생겼는가? 결과. 네. 왜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가? 권리. 그리고 내 모든 말의 증거는 이것이다. 입증. 그렇죠. 이 네 단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무언가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사고의 틀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구조는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줘요. 감정적으로 횡설수설하는 대신 이 네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하다 보면 단순한 불평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저절로 바뀌게 되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성공적인 주장을 하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CEIS 프레임워크에 맞춰 완벽하게 구성된 주장을 받는 입장이 되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주장에 담긴 서류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면 정말 막막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런데 사실 그 대응법 역시 CES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프레임워크는 공격의 창이면서도 동시에 방어의 방패거든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CES의 네 기둥을 하나씩 흔들어 보면 됩니다. 흔들어 본다고요? 네. 상대가 제시한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는 정말 타당한가? 혹시 논리적 비약은 없는가?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계약서를 잘못 해석한 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입증 자료는 정말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혹시 조작되거나 과장된 증거는 없는가? 그렇군요. 결국 강력한 주장을 만드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반대로 부당한 주장의 약점을 간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CES 프레임워크는 무언가를 요구해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요구를 검토하고 방어해야 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